25기 엔지니어링 팀 배블록의 팀장 배범서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희 프로젝트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희는 허밍블럭스라는 제품과 함께 협업을 진행했고요. 이제 오프라인 로그부터 실시간 대시보드까지 이어지는 서버리스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린 다음에 데이터 설계, 서버 설계, 그리고 최종 결과물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허밍블럭스라는 제품을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허밍블럭스 제품은 AI 음악 코딩 교구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을 대상을 해서 음악과 함께 코딩 교육을 진행하는 교구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오프라인 교구가 일단 있습니다. 내부처럼 조립할 수 있는 교구거든요. 요거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립을 하고, 그리고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그 앱으로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요 조립한 블록에 맞는 음악이 재생이 되게 됩니다. 이 허밍블럭스라는 제품 자체는 모든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 점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작동이 다 잘 되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작동만 되지 블록이 어떻게 찍혔는지에 대한 로그 데이터는 전혀 남지가 않고 있었거든요. 아마 데이터 동아리라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문제였고, 이거를 통해서 교육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어떤지를 판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어떤 피드백을 줄 때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할 수가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문제에 대해서 페르소나별로 나눠보면은, 교육자의 경우는 학생들 이해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학습자,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음악을 만들고 있지? 난 어떤 성향이지? 라는 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런 블록이 잘 쓰이는구나, 아니면 요즘은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경향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블록 인식 데이터의 휘발성, 그리고 학생들의 객관적인 정보 부족, 두 가지로 나눠봤고요.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각각 설계를 해봤을 때 데이터의 휘발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로 하고 그 서버까지 연동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앱 자체가 오프라인에서만 작동하는 데이터다 보니까 좀 오프라인에서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적재를 하고 서버로 옮기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데이터를 적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록 카테고리별로 좀 지표들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평가 알고리즘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점수를 대시보드에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룸딥이라는 걸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허밍블럭스 앱 자체가 오프라인 기반 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안드로이드 앱 내부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룸딥이라는 걸 채택을 했어요. 룸DB는 안드로이드 로컬에서 돌아가는 DB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SQLite를 기반으로 삼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있을 때만 데이터 전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룸DB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룸DB의 설계는 굉장히 단순해요. 앱 내부에 로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반과 학생의 등록 정보, 그리고 블록 촬영을 1회 했을 때 그 로그가 남게 되고요. 그리고 그 로그를 바탕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 채점이 되었는지 또 로그로 남게 됩니다. 오프라인 기반의 앱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수시로 전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데이터 스키마에 담아서 인터넷 연결이 있을 때 한꺼번에 보내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서버 전송할 때 어떤 걸 담아서 보내냐면 사용자의 정보, 그리고 사용 블록 정보,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계산이 된 최종 점수까지 계산을 미리 해서 한꺼번에 담아서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은 이미지 촬영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된 데이터를 가지고 원본 데이터도 룸딥에 바로 저장을 하지만 전처리해서 따로 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저희 대시보드에는 학급별로 고유한 QR코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그 QR코드를 촬영하게 되면은 앱 내부에 있던 자신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저희가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성취도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성향을 좀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에서 5가지 블록 카테고리를 나누고 각 카테고리별로 3단계 평가 지표로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또한 성향 판별을 위해서 MBTI처럼 16가지의 캐릭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캐릭터랑 가장 유사한지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설계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받았던 코드 자체가 개발 문서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걸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한두 달 동안 코드만 계속 읽으면서 그걸 직접 문서화해서 최종적으로 이 회사에 다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환경, 아까 계속 강조했는데 오프라인 환경이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있을 때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실제로 받았는지 그 응답을 다시 한번 앱 내부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부분에서의 설계 부분입니다. 오프라인 앱이기도, 오프라인 기반으로 작동하는 앱이기도 하고, 그리고 앱 사용 빈도 자체가 굉장히 수업 시간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서버 비용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리스 환경을 택을 했고요. 서버리스 환경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비용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뭐 복잡한 연산 처리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서버리스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또 이해하기 쉽게 큰 아키텍처로 설명을 드리면은 안드로이드 앱에서 접속을 했을 때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람다의 처리를 거쳐서 다이나모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로 이제 선생님들이 접속을 했을 때는 클라우드 프론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S3에 저장하고 있던 웹페이지 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보여줄 때 데이터를 담아서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 데이터가 실시간성인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이나모DB에 다이나모 스트림스라는 기능을 덧붙여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대시보드에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서버 구축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대시보드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를 계속 매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읽기 비용이 굉장히 커지고 대시보드 자체에도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요약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가 그 변화량 값만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만 취합해가지고 대시보드에 반영하는 식으로 증분 집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도 5의 1로 줄어들었고 읽기 횟수도 15배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대시보드에 재접속을 하거나 다중 접속을 하는 경우에 이제 QR코드가 갑자기 작동이 안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원인을 파악해 봤을 때는 토큰을 복호화하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 KMS라는 키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암호화, 복호화 모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좀 설계 부분을 말씀드렸고 최종 앱 화면과 대시보드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있었던 화면이고요. 오른쪽 3개의 화면이 저희가 신규로 만들어낸 화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학습 이해도 화면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앱 내부에 저장된 학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돌려서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유하기를 하면은 대시보드에 있는 QR을 찍어서 결과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 이해도 화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5가지 블록 카테고리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3가지 평가 지표 이렇게 나눠서 점수를 책정을 했고요. 이제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에는 학급별로 고유한 QR코드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맨 상단에는 기본 정보와 QR코드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블록별로 반의 평균 점수, 그리고 반별로 진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반 전체에서 어떤 에러를 발생시켰는지, 어떤 에러가 발생했다는 건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때문에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못하니까 조금 더 이쪽 방향으로 수업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별로 저희가 성향을 판단해주고 캐릭터를 부여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캐릭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향 확인할 수 있고 학습 성과랑 합쳐가지고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세부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실행 횟수, 많이 사용한 악기, MBTI 등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겠고요. 학생 점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종 점수를 통해서 이 학생의 강점과 취약 영역 분석도 할 수가 있었고요. 학생별로 외별 활용도 볼 수 있어 맞춤형 지도가 가능했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만들어진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실증을 나가봐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약 35명 대상으로 해봤고 실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오프라인 로고부터 실시간 대시보드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이 매우 순탄했다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좀 시사점을 보자면은 이 대시보드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중에 수업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에게서 캐릭터를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을 위한 대시보드가 굉장히 잘 작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급자들을 위한 관리자 대시보드까지 확장 가능하다는 점을 좀 시사점으로 꼽았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뒤에 부스 있으니까 부스 와서 체험하시고 키링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쁜 키링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체험 한번 하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